자, 이제 시작합시다. 지수함수. 정석은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가 같이 되어 있고요. 셀은 지수함수와 로그함수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둘 다 간단한 기본적인 내용은 같이 하고, 그 다음에 뭐 지수 방정식, 지수 부동식, 방정식 부동식 다 따로 있으니까 정석은 어차피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개를 동시에 지수함수, 로그함수를 우선 얘기를 해볼게요. 우선 지수함수는 y는 a의 x제곱, 이런 형태를 우선은 지수함수라고 얘기를 할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프나 이런 것들을 그리기 위해서는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그려보는 게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이거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리고 시작을 할게요. 하나만. 이거 x축 y축이야. x축 y축. 그러면 우선은 뭐 지금 첫 번째로 어떻게 그릴지 잘 모르니까 그냥 점들을 찍어서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 x에 0을 대입하면은 2의 0제곱이니까 1을 찍었어. 딱 1을 찍었어. 그 다음에 x에 1을 집어넣으면 2야. 그래, 좋아. 1,2를 지나. 이렇게 찍어봤어. 2를 집어넣었어. 2를 집어넣으니까 4야. 그래서 2,4를 지나. 3을 집어넣으니까 3,9를 지나. 뭐 이렇게 찍어봤어, 점을. 그리고 x가 음수여도 상관이 없거든. x에 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2분의 1이야.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니까 4분의 1이야. 그러면 이런 점들을 어차피 x 자체는 실수 전체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자연스럽게 연결하면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그려본 겁니다. 그려봤는데 그럼 이 모양을 한번 기억하면서 이제 시작을 해볼게. 우선은 지수함수가, 우선 얘를 우리는 똑같이 이제 밑이라고 합니다. 밑. 근데 우리가 지수에서 다뤘듯이 이제 밑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은 그 로그에서도 마찬가지죠. 로그에서도 우리 뭐 밑조건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밑조건은 0수고 그 다음에 뭐 1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우리가 지수함수에서 이 밑이 조건이 뭐냐면 똑같아요. 밑이 0보다 커야 되고, 그리고 1은 아니다. 그럼 1이 아닌 이유가 뭐냐면 1이 되면 봐봐. 1의 x제곱은 x가 어떤 값이 되더라도 다 1이니까 이거는 상수함수야 사실상. 그래서 a가 1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지수함수의 형태를 우리가 그래프를 이렇게 그릴 수 있는데 뭐 a가 1이 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팅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항상 함수를 얘기할 때는 정의역과 치역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지수함수는 정의역이 x는 모든 실수다. 정의역입니다. 그러니까 x 값은 모든 값을 다 취할 수가 있어. x는 모든 실수다. 그 다음 치역. 우리 이 지수 형태는 항상 뭐야? 얘는 언제나 0보다 큽니다. 그래프만 봐도 알죠? y는 x축 위쪽에 존재하죠? 그래서 치역이 지금 y는 0보다 큰 모든 실수,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그리고 그래프 보면요, 이제 얘가 1대1을 만족한다. 우선은 1대1을 만족합니다. 1대1을 만족하죠. 1대1도 이렇게 살짝 적어줄게요. 1대1을 만족한다.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여기서 용어 하나가 나오는데 이 x축 있죠?
이 x축이 점근선이야. 왜냐면 봐봐. 우리 점근선 우리가 유리함수 이런 거 배울 때 점근선이 있었잖아. 얘가 지금 이쪽으로 갔을 때 점점 x축에 가까워져. x축에 가까워져. x축에 닿진 않지만 x축에 가까워진다. 그래서 이제 점근선이 존재합니다. 점근선. 점근선은 당연히 x축. 점근선은 지금은 그렇게 영향이 없을 수는 지금 뭐 그렇게 크게 뭐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건 맞지만 중요도는 나중에 가면 갈수록 점근선의 중요도는 상당히 올라간다. 이제 어려운 문제들이 점근선에 많이 등장을 할 수 있습니다. 뭐 현재는 지금 처음 배우는 거니까 우선은 점근선이 x축이다라는 거 기억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항상 지나는 점. 항상 지나는 점은 0,1을 항상 지난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공통적으로 이 y는 a의 x제곱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이거는 다 항상 나오는 얘기고요. 대신에 이제 봐봐, 여기서 선생님이 a가 이건 2였어. 그럼 내가 다른 거 한번 적어볼게. 이거의 그래프를 한번 생각해볼게. 2분의 1이야. 그럼 봐봐, 2분의 1 x에 0을 집어넣으면 1 맞아. 똑같아. 근데 x에 1을 집어넣으면 뭐야? 1을 집어넣으면 2분의 1이야. 여기를 집어. x에 2를 집어넣으면 4분의 1이야. 그 다음에 x에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2야.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4야. 결국 이것들을 또 자연스럽게 연결을 하면 이런 형태가 돼. 얘는 다르네. 아무튼 근데 이 형태를 보더라도 우리가 지금 항상 지나는 점, 점근선, 정역, 치역은 변하진 않습니다. 그죠? 근데 한번 여러분들이 이 흰색 그래프랑 요 파란색 그래프를 비교하면은 이 두 개가 y축 대칭이라는 거는 좀 보이죠? 그것을 봐봐. 지금 이거를 다시 정리하면 얘는 2의 마이너스 x제곱이야. 맞지? 그럼 여러분들 도형의 이동 배우셨지 않습니까? 도형의 이동에서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가면 y축 대칭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즉 얘를 y축 대칭하면 얘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하얀색 그래프랑 파란색 그래프의 지금 비교 대상이 뭐냐? 어떤 기준을 가지고 두 개가 나눠지냐? 우선은 a가 1보다 크면 얘가 하얀색 그래프, 즉 y는 2x제곱처럼 얘는 증가함수가 만들어집니다. 증가한다고? 오른쪽 위로 펴주면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한다. 그 다음 a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으면 감소함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증가함수 들었어요. 잠깐만. 이제 아니 근데 증가함수를 배우죠. 전에 배운 적 없어? 배웠어. 얘기를 해줄게 그냥. 증가함수는 x가 증가하고 y가 계속 증가하는 형태. x가 증가할 때 y가 계속 증가하면 증가함수라고 하고, 감소함수는 x가 증가할 때 y는 감소하는, x가 증가할 때 y가 감소하는 형태를 감소함수라고 얘기를 해. 그냥 간단하게 그렇게 얘기를 할게. 근데 뭐 직선이나 이런 거 할 때 증가함수, 감소함수 얘기는 하지 않니? 그래도 그냥 들어. 증가함수, 감소함수. 이거 우선은 개념은 x가 증가할 때 y가 같이 계속 증가하면 이제 증가함수라고 합니다. 이거는 우선은 이렇게 얘기할게요. 그 다음 지금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돼. 항상 지난 점, 점근선이 있고 정역, 치역, 그리고 a 값이 어떤 범위에 따라서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비교 대상이 내가 이제 비교 대상. 자, 이제 뭘 비교할 거냐면 y는 2x 제곱하고 y는 3x 제곱 이거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보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래서 지금 얘가 여기 뭐 이 점을 선생님은 1,2 뭐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 그냥 여러분들 처음이니까 이렇게 적어봤어. 근데 3x 제곱은 여기 지나는 건 똑같아. 당연히 0,1을 당연히 지날 수밖에 없겠죠. 근데 1을 대입하면 3, 2를 대입하면 9. 그래서 그래프가 얘가 그리고 지금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여기 3분의 1 이렇게 지난단 말이야. 그래서 얘를 연결하면 이렇게 생겼어. 이런 식으로 생겼어. 지금 이 하얀색이 3x 제곱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것을 한마디로 a 값이 1보다 클 때야 지금 a가 지금 1보다 클 때 2하고 3을 비교하면 그래프가 두 개가 이렇게 됐어. 그러면 이제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판단을 해보면 절대값 a가 클수록 근데 이거는 1보다 클 때잖아. 근데 a가 절대값은 이거 쓸 필요가 없죠. 어차피 a가 양수니까 a가 클수록 한마디로 어떻게 돼? y축에 점점 가까워져. x가 양수일 때.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래프를 많이 그려보면 돼. 맞잖아. 3x제곱하고 2x제곱만 비교해도 어떤 게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보기만 해도 양수일 때는 당연히 한마디로 y축에 가까워지는 거야. 근데 음수일 때는 어떻게 돼? 음수일 때는 또 x축에 가까워집니다. 이거는 지금 몰라도 돼. 그래프만 그릴 줄 알면 돼 우선. 이건 뭐 낮은 문제야. 근데 지금 a가 0하고 1 사이에 있으면 또 얘기가 다르죠. 왜? 이거는 한마디로 얘가 이거에 대칭되는 거 y축에 대칭되는 거는 한마디로 밑이 2분의 1이 될 거고 얘는 3분의 1이 될 거야. 그러면 이거일 때는 a가 작을수록 이런 현상이 일어나겠죠. 작을수록. 그러니까 이거는 뭐 외우는 건 아닙니다. 외우는 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두 개의 그래프를 비교해서 그래프의 개형이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x가 양수일 때 y축이 어떤 게 가깝고 그 다음에 x가 0보다 작을 때는 어느 게 y축, x축에 가까운지 이런 것들을 그냥 그래프를 비교해서 판단만 하면 돼요. 판단만. 뭐 이거 외울 필요 없다고 이런 거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질문 그냥 이거 a가 뭐 크면 클수록 요거는 그냥 없어요. 이렇게 그냥 그래프 비교한 것만 상황만 판단하고 보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이게 기본이야. 요게 이게 거의 이게 지금 얘기한 게 90%야. 90%. 네. 지수 함수의 90%. 근데 이제 여러분들 보세요. 이제 여기서 한 가지만 추가하고 이제 적으세요. 여기에 이제 평행 이동만 이제 하면 돼. 평행 이동 한번 봅시다.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 이동을 했다라고 봅시다. 얘를 그러면 얘는 y-n a의 x-m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이렇게 쓸게. 이렇게 했어. 그럼 이제 이것을 보고 우리가 할 것은 뭐야? 이것도 정의역이 어떻게 되는지, 치역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점근선은 무엇인지, 항상 지나는 점이 어떻게 되는지 이것만 체크하고 넘어갈게. 얘는 x축으로 n만큼 이동했지만 정의역이 원래 모든 실수기 때문에 얘는 정의역이 모든 실수야. 얘도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요. 그 다음 치역은 어떻게 바뀌어? 얘는 치역은 원래 0보다 크거나 0보다 컸었는데 지금 평행이동을 했단 말이야. y축으로 n만큼. 그러니까 치역은 y는 n보다 큰 모든 실수가 되겠죠.
되겠죠. 그다음 점근선 어떻게 됩니까? 점근선이 원래 우리가 평행이동 안 했을 때는 x축이야. 근데 n만큼 평행이동이 됐지. 그러니까 점근선은 y는 n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y는 n, y는 0이었다가 y는 n으로 바뀌었어. 그지? 그다음 마지막으로 항상 지나는 점. 0,1을 원래 항상 지났는데 이게 평행이동이 되었으니 m,1 플러스 n 이게 항상 지나는 점이 되겠죠. 그죠? 요것만 이제 추가해 주시면 이제 기본적인 내용은 이게 답니다. 물론 문제를 많이 또 봐야 되겠죠. 이게 지수함수의 기본적인 내용이야. 우선 요거 살짝 적으세요. 이제 요거 하고 로그 함수 같이 설명할게요. 그냥 뭐 이 정도 분량이야. 로그 함수도 뭐 이거밖에 없어 내용. 뭐 이렇게 보면 되게 쉬운 것 같지. 쉬워. 근데 선생님은 삼각함수가 더 쉬운 것 같아. 지수함수하고 로그 함수가 근데 학생 기준으로 봤을 때는 비슷할 것 같습니다. 삼각함수를 더 어려워할 수도 있어요. 학생 기준으로. 지수로가 압도적으로 더 어렵지 않나요? 압도적으로 근데 이제 비중으로 따졌을 때는 물론 지수함수, 로그함수 반드시 나오지만 삼각함수도 좀 어려운 거 나오면 어렵지. 근데 삼각함수는 어려운 단원이 이제 활용 부분이나 이런 쪽으로 갈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지수, 로그함수는 이제 함수 부분이 제일 어려운 부분은 맞긴 하죠. 그리고 여러분 하나 당부드릴 거는 숙제 노트 좀 여러분 남학생이라도 정리 잘 하잖아요. 노트 한 권 만들어 놓고 숙제를 번호 딱딱 적어서 잘 정리해서 써. 좀 그거 좀 해주세요. 네? 정리 좀 잘 해라고 노트. 뭐야. 정리를 잘 해야 됩니다. 수학은.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고. 머리 너무 믿지 마세요. 머리 특히. 물론 진짜 막 수학에 미친 애들 그런 애들 간혹 있잖아. 학교에 간혹 뭐 있어요. 간혹 그런 애들은 뭐야? 그냥 문제만 많이 풀어서 막 진짜 미친 듯이 풀어 막. 진짜 막 문제집 한 권을 막 일주일 내로 풀고 막. 선생님이 옛날에 과외했던 친구들은 이제 걔는 이제 학교에서 걔도 자사고니까 학교에서 막 친구끼리 내기를 해. 문제집 한 권 사가지고 누가 빨리 푸나 막 이러면서 나한테 잘하네. 이틀 만에 풀었어요 막 이러면서. 그래 잘했어.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공통적인 거는 우선은 악필이야. 글씨를 잘 쓰지 못해. 그리고 정리가 그렇게 잘 되진 않아. 그런 친구들이 조금 있긴 있어. 그럼 일부러 못 쓰지 말라고. 나는 천재니까 뭐 이러면서. 정리를 잘 하세요. 정리를 잘 하고.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대학을 갈지 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또 논술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적어서 써내려가는 것도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리를 잘해야 다른 과목도 영향이 있죠. 정리 잘해서 점수 잘 나오는 과목도 있잖아요. 암기 과목 이런 것들은 정리를 또 잘해야 돼요. 또 왜 질문하려고? 그냥 진짜 10%의 잔소리했습니다. 강도 10%죠. 근데 함수 진짜 잘 그리시네요. 함수? 네.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선생님은 미대가 꿈이었다. 그렇지. 선생님은 그거 수업할 때 약간 즐거웠어. 기하 수업할 때 좀 나 혼자 재밌어했어. 그러니까 기하는 뭐 여러분들 뭐 하는 친구도 있고 안 하는 친구도 있겠지만 결국 나중에 공감도형 가면 승부가 갈리거든.
공간 도형 들어가면은 봐봐 우리가 표현을 할 때 3차원을 2차원에 표현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2차원의 도형을 보고 얘가 3차원임을 이렇게 3차원 내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한마디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건데 그게 이제 머릿속에서 이제 공간 지각 능력으로 이제 바뀌는 거거든. 2차원을 보고. 그러니까 그게 힘든 거지 이제. 그게 힘든 거야. 다 적었지? 네. 그게 힘든 거야. 근데 공간 지각 능력은 솔직히 말하면 남학생들이 여학생보다는 조금 위다. 그죠? 그건 맞죠? 뭐 이러면 또 성차별 아니냐고 물어보는데 그거는 뭐 연구 결과 그렇게 좀 나옵니다. 테스트 해보면. 근데 이제 뭐 다른 것들이 뭐 여자가 강한 게 있고 여자가 강한 게 있고 남자가 강한 게 있고 그런 거니까 도형도 좀 마찬가지죠. 그 다음 이제 지수함수 얘기했으니까 로그 함수를 봅시다. 우리가 봐봐 아까 지수함수를 이렇게 썼잖아. 이렇게 썼어. 이게 지수함수야. 근데 우리가 얘를 x는 로그 a y 이렇게 쓸 수 있지. 이거를 로그로 바꾸면 맞죠? 그죠? 그 다음에 x하고 y를 바꾸면 그게 바로 로그 함수거든. 자, 지금 요 지수함수서부터 해서 얘를 그냥 뭐 이야기로 표현했지만 그럼 지금 x와 y를 바꾸고 y에 대해서 정리했다라고 하면은 이게 뭔 소리야? x는 y. 이거의 역함수. 그러니까 로그 함수는 이 지수함수의 역함수야. 이거의 역함수다. 이거는 뭐 사실 이따 또 얘기하겠지만 지수함수의 역함수가 로그 함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근데 과거에 1학년 때도 배웠듯이 원래 함수와 역함수의 그래프적 특성은 뭐가 있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 되는 형태가 될 것이다 라는 거를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그럼 아까 선생님이 지수함수 그렸던 거 여기다가 위에다 그려놓을게요. 지수함수 아까 이렇게 a가 양수일 때 그 다음 a가 우수일 때 이렇게 적어놓읍시다. a가 1보다 클 때 a가 0하고 1 사이일 때 뭐 이렇게 적어놨어. 이거를 기준으로 아까 그렸던 거 이거를 위에 참고로 이렇게 적어놓은 상태에서 이제 이 로그 함수를 봅시다. 이게 로그 함수야. 근데 로그 함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a라고 하는 이 밑이 우선은 a가 또 양수고 a는 1이 돼서는 안 된다. 이거를 만족을 해야 로그 함수라고 우선은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이것도 당연히 정의역과 치역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되겠지. 그럼 이것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하나의 숫자로 생각을 해서 로그 함수 또 이걸 봅시다. y는 로그 2x 요거의 그래프가 과연 어떻게 생겼을까를 또 따져봅시다.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그래프를 그려보시면요. 우선은 x에 1이 들어가면 0이다. 1,0. 그 다음 x에 2를 대입하면 1이다. 2,1. 그 다음 3을 집어넣는 로그의 3인데 로그의 3은 우리가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4를 대입하면 되겠죠. 4를 대입하면 2입니다. 그래서 4를 대입하면 2. 8을 대입하면 3. 너무 멀어. 이렇게. 이게 뭐 2,1 이게 4,2 뭐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로그에서 진수 조건이 뭐였지? x 0보다 크잖아. 그럼 x에 음수를 대입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x에 2분의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 x에 4분의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를 또 자연스럽게 연결을 하면 이렇게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로그 함수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럼 이게 지금 로그 함수 그린 거야. 그러면 이 그래프를 또 보자. 지금 얘를 봤는데 얘는 이제 정의역이 당연히 x는 양수인 모든 실수 뭐 이렇게 적게
그냥 실수라고 적어도 되는데 모든 실수라고 적었어. 그러니까 이거는 정역은 음수가 될 수는 없어. 음의 값을 취할 수가 없어. 그다음 치역 y는 모든 실수. 이건 y 값이 모든 값이 가능하다. 결국 이걸 보면은 아까 지수함수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 지수함수에서 이게 바뀐 거지. 지수함수에서는 x가 한마디로 모든 실수였어. 근데 이번에는 이제 바뀐 거다. 그러니까 정의역과 치역이 바뀌는 형태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가 얘도 점근선, 얘는 점근선이 이번에는 y축입니다. y축. 이번엔 점근선이 y축이야. 아까 지수함수에서는 점근선이 x축이었다. 근데 이번엔 y축이 됐다. 그 다음에 이제 항상 지나는 점은 요점을 지나죠. 1,0. 그러니까 이거는 로그 함수는 한마디로 지수함수랑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거고, 한마디로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정역과 치역도 바뀌고 점근선도 x축이 y축이 되고 항상 지나는 점도 0,-1,0로 바뀐다. 네, 이렇게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안 한 거 보니 지금 이거는 a가 이것도 1보다 클 때에 대한 예를 들었으니까 얘는 그러면 얘도 1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이냐를 또 따져봅시다. 근데 이거를 점을 하나하나 찍어서 생각을 해도 되지만 또 이것을 선생님은 요번엔 점 안 찍고 얘가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가 빠져. 이렇게 돼. 그럼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 되면은 y가 마이너스 y가 됐다. 즉 이것을 어떻게 해? 즉 얘를 어떻게 한 거다? 얘를 x축 대칭을 시킨 거다. y가 마이너스 y가 됐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 노란색 그래프를 x축 대칭을 시키면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이 그래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모든 로그 함수의 공통점이죠. 이 형태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정의역, 치역, 점근선, 항상 지나는 점 이거는 항상 동일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똑같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a가 1보다 크면 얘도 증가. 그 다음 a가 0하고 1 사이에 있으면 감소. 그냥 이렇게 우선은 아까 쓰던 대로 똑같이 써줄게요. 증가함수와 감소함수가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 그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지금 아까 얘도 평행이동에 대해서 똑같이 얘기를 하면 된단 말이야. 그 a의 절대값에 대한 거는 지수함수도 어차피 이해를 해야 이것도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여기서는 얘기 안 할게요. a가 뭐 2하고 3을 비교 안 하고 뭐 그런 거는 뭐 예를 들어서 봐봐 이렇게만 생각해도 돼. 만약에 밑이 3이 됐어. 밑이 3이 되면은 3,1을 지날 거 아니야. 그럼 얘는 무조건 이런 식으로 생겼겠지.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런 식으로 생겼어. 그래서 비교를 할 수도 있겠지. 요거는 이번에는 얘기를 안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알아서 여러분 적을 때 요거는 빼고 적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a가 1보다 크면 증가, a가 0하고 있으면 감소,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다음 평행 이동한 것만 적고 이것도 같이 어차피 적고 나서 이제 문제를 좀 볼 겁니다. 방정식, 부등식은 오늘 안 할 거고요. 선생님은 이제 뭐 계획은 다 이래요. 우리가 세 개의 단원이 있는데 지수함수, 로그함수까지 있고, 그다음 삼각함수 있고, 그다음 수열이 있는데 우선은 선생님은 2주씩 잘라서 우선은 마무리를 지고 싶은 거죠. 그래서 다음 주까지 지수함수, 로그함수를 마무리 가급적이면 지우고, 그 다음 2주 동안 또 이렇게 할 거예요. 물론 중간에 이제 명절이 있겠지만 명절 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주일 딱 3번 수업했잖아 우리.
아직 일주일 남았다. 지수함수, 로그함수 끝날 때까지는 그냥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제 또 이것을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을 시킨다. 잠 못 잤어? 예, 아유 불면증 생겨가지고. 그거 왜 그런지 알아? 네. 핸드폰 때문 아니야? 요즘 핸드폰 안 하는 거. 핸드폰 안 해도 잠이 안 와? 네. 너 커피 마시지? 너 에너지 드링크 마시지? 아니 저 카페인 안 먹어요. 근데도 잠이 안 와? 네. 공부를 하면 잠이 오지 않을까? 공부하면 잠이네요. 공부를 하면은 잠이 더 오잖아. 선생님도 불면증이 심합니다. 그리고 불면증 심하고 그 강박관념으로 인해 잠을 못 잘 때도 있어요. 아예. 예를 들어서 아침에 수업이다. 아침 예를 들어서 뭐한 9시, 10시 막 수업이다라면 내일 일찍 일어나야 돼. 생각을 하다가 한 5시간, 6시간 생각을 합니다. 병적이죠. 병이에요, 병. 그러니까 학원 강사들은 약간 그런 게 있어. 학원 강사들이 너네도 아시다시피 여러분도 학원 많이 다녀봐서 알겠지만 방학 때 빼고는 다 저녁 수업이잖아. 그러니까 대부분 많은 시간이 저녁부터 활동을 해서 밤까지 이렇게 활동이 이제 잠도 늦게 자고 그런단 말이야. 그럼 늦게 자면 늦게 일어나잖아. 그러니까 평소 생활이 약간 평일 때는 그렇단 말이야. 근데 학원 선생님들은 대부분 토요일 날 수업을 아무튼 할 거 아니야. 근데 아침에 수업이 있을 수도 있고 저녁에 수업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아침 수업은 대부분 있거든. 특히 이제 뭐 고3이나 뭐 이런 친구들은 아침에 많이 부르거든. 물론 고등학생들도 웬만하면 아침에 수업을 해야 되는데 금요일까지는 그런 생활하다가 토요일 날 이제 일찍 출근해야 돼. 그러면 이제 강박관념 거죠. 뭐 그냥 내 생각이야. 근데 이제 방학 때는 계속 일찍 나오는 거니까 이제 적응이 또 몸이 적응이 되겠죠. 근데 아직 적응이 안 됐어요. 뭐야? 이렇게 했어. 그러면 이제 이것만 적으면 되지. 이것도 정의역. 정의역이 모든 실수, x가 양수인 모든 실수인데 n만큼 평이동했으니까 정의역은 x는 n보다 큰 모든 실수. 이렇게 되는 거고. 치역은 어차피 변함이 없겠죠. 치역은 모든 실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점근선. 점근선은 x는 n 그리고 항상 지나는 점, 항지. 항상 지나는 점은 이제 1,m을 1,0을 평이동시키면 됩니다. 1 플러스 n. 뭐 이것만 그냥 추가하면 되고요. 이게 답니다. 우선 기본적인 내용은 이 틀 안에서 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도 같이 적어. 어차피 이거 같이 적어. 왜 안 적는 거지? 그냥 적어. 이것만 적고 이제 다른 거 없어. 둘이 역함수관계다.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다까지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문제를 조금 볼 것입니다. 물론 요거 보고 딱 문제를 보면 여러분들은 좀 어렵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시작은 다 어렵죠. 오늘은 4장 연습 기본 문제 우선은 최대치 수준. 쌤, 네. 저 보다가 생각나는 얘기해. A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범위에서 A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범위에서 로그 함수랑 로그 함수랑 지수함수, 지수함수가 지수함수를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1만큼 내린 거랑 그러니까 y 로그는 ax에서요 A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데 요 로그 함수 얘기 요거 얘기하는 거야? 예, 그래서 저거랑 1 얘는 이렇게 됐잖아. x축으로 1,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 되는 거예요. 아니? 잘해요. 형이 다르지. 아니 그럼 내가 얘기해줄게. 이거를 평행이동해서 이거냐고 물어본 거잖아 지금. 그럼 내가 물어볼게.
얘가 y는 아 근데 당연히 안 돼. 얘를 지금 1만큼 이거잖아. 네. 지금 이게 이거랑 같냐고 물어보는 거잖아 지금. 네. 지수함수는 무한정 이렇게 당연히. 로그함수는 달라. 우선 달라. 그래서 뭐 지나는 점은 각게 맞는 거긴 한데 다르다. 우선 달라. 그래. 상상은 좋아. 최대 최소는 우선 요거 적고 문제 풀면서 최대 최소 나오면 다시 얘기해줄게. 그래 그런 거 계속 얘기해봐. 그러면 같이 또 얘기하면 좋지. 빨리 잠게. 근데 잠 안 오는 것은 우선은 군대 가면 조금 군대 가면 이제 그거는 고쳐집니다. 잠 일찍 아침에 일어나긴 하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멀쩡한데 그러니까 군대 가면 고쳐진다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군대 언제 갑니까? 내가 볼 때는 1년, 2년, 3년 정도 있으면 그런데 가기 싫은 군대는 안 가는 게 가장 좋긴 하죠. 근데 안 갈 수 있는 방법이 이제 별로 없어요. 그냥 돈 벌어와 가서. 중형 차는 저희 돈 모아서 살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안 갈 수 있는 방법이 요즘 별로 없죠. 근데 이거 그래도 1,000얼마 버는 거 아니야? 100 몇십만 원씩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뭐 최소 18개월이니까 최소 2천 원 버는 거 아니야? 거기서 맛있는 것만 안 먹으면? 먹지 않을까? 먹어도 뭐 100만 원어치 먹겠니? 기본적인 밥 주는데. 진짜 그렇잖아. 그래 너 또 뭐야? 평일이가 없다는 가정에 2,1이랑 4,1을 지나는 로그함수는 유일해요. 요거? 예. 유일해요. 유일하냐? 평행이동을 안 했을 때? 네. 제밖에 없어요. 평행이동을 안 했으면은 아, 평일이동 그치. 제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평행이동을 해도 하면 또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요? 평균 변화율이 같을 수가 있어. 얘가 x가 2만큼 떨어졌고 y가 1만큼 떨어진 거지. 평행이동하면은 두 점을 지나는 1대1. 저 a 값을 변화시켜서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대충 있을 것 같아. 만들어낼 수도 있겠지. 근데 유일하지 않아요? 아니 a가 똑같으면 유일한데 a를 바꿨어. a가 2가 아니야. 예를 들어서 네. a가 지금 뭐 하나를 정했어. 얘는 지금 로그 2x잖아 이거에. 네. 근데 얘를 만약에 다른 걸로 바꿨어. 다른 걸로 바꿨는데 2,1. 다른 걸로 바꾸고 평행 이동하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놈이 이렇게 생겼어. 로그 함수가 뭐 이렇게 생긴 애가 있어.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생긴 애가 있다고 칩시다. 물론 여기를 지나겠지만 이렇게 있는 애가 있어. 근데 얘를 평행 이동시켜서 예를 들어서 평행 이동시켜서 한마디로 이 두 점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잖아. 차이가 이제 이걸 증명해야 돼. 봐봐. 이거랑 이거를 지나는 두 점이 있어. 예를 들어서 이건 그냥 이건 이따 할 건데 이따 얘기해. 얘가 지금 이 두 점을 지나야 되잖아.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봐봐. 로그 2의 x 여기 위에 두 점이 있어. 여기에 m, n하고 얘가 a, b랑 얘가 지나는 점이야. 그죠? 근데 얘가 다르다고 쳤을 때는 얘를 다른 걸로 썼어. 뭐 이걸로 바꿨어. 이걸 이렇게 썼어. 그리고 평행 이동을 해. 이렇게 평행 이동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지금 이것과 이거를 대입했을 때 동시에 만족하는 게 존재하느냐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럼 있을 수도 있지 않나 그지? 직관적이지 않은 거지 있을 수 있어요. 생각나는 게 하나 없어. 그 저렇게 보면 되게 A를 작게 만든 다음에 저기 오른쪽을 보면 있을까요? 대충. 이게 뭐 이런 식으로 바뀔 수는 있지 않을까? 얘가 예를 들어서 그래서 뭐 4야. 근데 이게 이거는 다르지. 얘가 이 기울기가 달라지는 건 맞잖아. 얘가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랬는데 지금 이거를 평행이동해서 얘를 이쪽으로 이렇게 옮길 수 있느냐가 관건이잖아. 가능할 것 같긴 한데. 세 점이면 무조건 유일하고. 회점이면 유일하지. 근데 두 점이면 가능한 것 같은데. 그건 다시 생각해보자. 지금 뭐 이거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생각하자. 이런 걸 물어보는 거는 뭐 이거는 뭐 다른 좀 특수 고등학교에서 나오겠지. 우선은 이거 지우고 봅시다 이제. 예제를 봅시다. 예제. 지금 선생님이 그 정석으로 봤을 때는 46페이지와 47페이지와 48페이지와 49페이지를 요약해서 얘기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단지 여러분들이 정성에서 조금 더 봐야 되는 것은 그 밑이 절대값이 2분의 1이냐 3분의 1이냐 이런 거 비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 그런 것들을 한번 보시고 두 개 그래프를 한번 비교를 해보셔라 라는 얘기까지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나머지 그러니까 얘들이 나와 있다는 거지. 얘들이 그런 것들은 좀 보시고 내용은 다 언급을 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4-1을 봅시다. 4-1. 4-1은 평행이동 x, y 다 x 플러스 m, y 플러스 m 이렇게 된다. 1번 y는 3의 2x 제곱, 이거 지수함수죠. 얘가 t에 의해서 y는 81 곱하기 3의 2x 제곱 플러스 1로 이동될 때 m과 n을 구해라. 2번은 따로 쓸게요. 우선 봐봐. 여기서 이 t가 의미하는 거는 이거는 사실상 어떤 약속인데, t라는 약속은 뭐냐? x, y가 x 플러스 맞아?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했다는 소리야. 점의 이동이야. 점의 이동. 점이 점으로 이동했는데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했다. 그러면 이 녀석이 지금 평행이동을 해서 이렇게 됐다는 거니까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한 거니까 표현만 하면 돼요. 3에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지금 이렇게 표현했어. 평행이동을 벌써 시켜버렸어. 지금 얘가 얘랑 똑같다라고 했어. 그럼 이거를 다시 한번 적어보죠. 여기 보시면요 3의 2x 마이너스 2m 제곱이고 뭐 이렇게 바뀌었어. 그러면 3의 2x 제곱과 3의 마이너스 2m 제곱 뭐 이렇게 쓸 수 있어. 그럼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거는 얘가 81이구나. 얘가 1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죠? 그럼 됐잖아. 3의 마이너스 2m 제곱 얘를 3의 4제곱이라고 표현했을 때 마이너스 2m이 4구나. 따라서 m은 마이너스 2고 n은 1이다. 뭐 이렇게 끝입니다 이게.
쉽죠? 아니.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 2번 문제. 2번도 조건이 똑같고요. 지금 y는 로그 2의 3x가 t에 의해서 이걸로 이동될 때 또 마찬가지로 m과 n을 구해야. 그럼 똑같은 표현을 해봅시다. y-n을 요거는 이쪽으로 보낼게 그냥. 로그 2의 3x-m 플러스 이렇게 썼어. 지금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이동한 거를 이렇게 표현했어. 근데 이게 위에 거랑 똑같은데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 ux-24야. 그치? 그럼 봐봐. 지금 이것과 이것을 더해야 되는데 지금 얘도 로그로 표현해야 돼. 그래서 얘를 로그로 표현하면은 뭐 어려울 수 있는데 이렇게 표현을 할 수밖에 없어요. 좀 어렵나요 이게? 이게 어려우면은 이거를 변형을 시켜서 역으로 추정하는 게 좀 더 편해. 근데 이거를 가지고 얘를 보이려면 왜냐? 이거를 더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지? 그럼 봐봐. 이게 n이야. 여기 앞으로 내려오면서 로그 2는 1이니까.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하잖아. 선생님 두 가지로 다 설명을 해줄게. 그럼 여기 밑이 똑같이 2니까 이것과 이것을 곱하면 되잖아. 그럼 곱한 걸 쓸 거야. 곱한 걸 쓰면은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게 얘랑 똑같은 거야. 지금 이렇게 된 거야. 그럼 n이 뭐겠니? 1이요. 당연히 1이겠지. 6x가 되니까 n이 1. 그리고 지금 이게 6이니까 6-6 그러니까 마이너스 6의 24이기 때문에 m은 이제 4가 되겠지. 이렇게 구하는 거야. 이렇게 구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렇게 구했어. 근데 선생님 어려워요. 그럼 봐봐. 내가 한번 이거를 다시 해석해 볼게. 얘를 해석을 하면 봐봐. 여기 지금 이 6s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잖아. 뭐 이렇게 썼어. 근데 문제는 이거야. 요 x 앞의 개수가 3이거든? 3이야. 그럼 평행이동을 해가지고 이거를 지금 만들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6이고 얘는 3이야. 근데 이게 바뀔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쓰라는 얘기냐면 3하고 이제 2를 분리를 해야 된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2 곱하기 3 이렇게 뽑아내라는 소리지. 근데 이렇게 쓰면 또 불편해요. 우선 이렇게 쓸게. 얘가 6 이렇게 되지. 이렇게 썼어. 이렇게 쓰고 나서 얘를 로그 2의 2 하고 더하기 로그 3의 x만 이렇게 쓰라는 얘기지. 그럼 얘가 1이잖아. 그럼 x축으로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x축으로 뭐 4만큼, y축으로 뭐 1만큼 뭐 이렇게 평행해 이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맞잖아. 이거를 이렇게 분리해놓고 얘가 x축으로 4만큼, y축으로 1만큼 해내는 겁니다. 뭐 상관없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구하면 된다. 됐고요. 유제도 똑같이 풀어보시고 이제 4-2는 이제 그래프와 관련된 얘기인데 그래프가 너무 많죠, 내용들이. 좀 부정확해도 이해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있는 거를 다 우선 적어봤고요. 거기서 로그 10의 p 로그 10의 p가 잠깐만 p가 지금 여기가 아니네요. p가 여기가 아닙니다. 0.2에 매달 이건 없고요. 여기 0.1 여기 지금 p입니다. 로그 10의 p가 0.1, 로그 10의 q가 0.3, 그 다음에 로그 10의 r이 0.8 뭐 이렇게 다 주어졌어요. 이때 지금 p 제곱 q 루트 r 이거의 값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우선은 p를 한번 봅시다. 지금 p와 관련된 걸 보면 로그 10에 p가 0.1 그 다음 q와 관련된 거는 로그 10에 q가 0.3 그 다음 r에 관련된 거는 로그 10에 r이 0.8 이렇게 있어. 근데 우리는 얘를 구하래. 그럼 이거는 뭐라는 건 뭐야? 그냥 우리가 사실상 가장 쉬운 방법은 이것을 선생님이 이렇게 써볼게. 얘를 x라고 했어. 그럼 여기에 로그를 취해. 상형 로그를 이렇게 취했어. 그러면 로그는 지금 분리가 다 되죠. 그래서 얘는 2로그 10의 p 더하기 로그 10의 q 더하기 2분의 1 로그 10의 r 이렇게 우선 쓸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이거를 정리하면 얘가 0.1이 두 개 있고 그 다음에 0.3이 있고 0.8의 2분의 1이니까 0.4 이거를 더하면 0.9가 되겠죠? 그러면 로그 x가 0.9니까 10의 0.9제곱이 x다. 그러니까 이걸 구하면 돼. 근데 10의 0.9제곱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 만약에 이건 선생님 이거 잘 모르겠어요라고 하면은 또 이거를 아까 우리가 로그 x가 뭐냐고 그랬잖아. 로그 x가 지금 x를 여기다 원래 넣었을 때 아까 원래 0.9가 나왔지. 그러면 봐봐 이 d를 보세요. 로그 10의 d가 0.9잖아. 그치? 그럼 10의 0.9제곱이 뭐란 소리야? d란 소리잖아. 그래서 x가 d란 소리지. x가 d야. 거기서 뭐 d야 d. 뭐 이거 이해 갑니까? 이해가 가야지. 그러니까 0.9까지는 이해 가잖아. 그럼 로그 x가 0.9가 되는 x를 구하는 거야. 그치? 근데 여기 있잖아. 어차피 그래프에 로그 x가 0.9 그럼 어떤 값을 대입해야 0.9가 나오냐? d를 대입해야 0.9가 나온다. x는 d다. 이게 다야. 그래서 d야. d. 맞죠? 그 다음 2번 문제. 2번은 문제가 뭐냐면 10의 x제곱이 a다. 이때 x의 값을 구해라. 그러면 지금 아까 a가 어디냐면 a가 여기야 여기. 맞지? 네. 그러면 이거를 표현을 해보자. 지금 로그 10의 a가 0.4다. 이거잖아. 그러면 이거를 로그로 바꾸면 10의 0.4제곱이 a잖아. 맞지? 그럼 얘가 0.4라는 거지 뭐. 끝났잖아. 그지? 그래서 0.4. 됐나요? 그래프만 한번 적어보면 되잖아. 적고 지수로 바꾸든지. 이제 4-3 4-3하고 4-3은 역함수를 직접 구해야 돼요. 역함수를 이건
정석에만 나오는 거야. 시험에 잘 안 나와요. 시험에는 잘 안 나오지. 그래서 학생들이 정석을 안 좋아하는 거야. 사다지상 1번 역함수 구하는 문제고요. 이렇게 세 개에 대해서 역함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우선 첫 번째, 우선은 역함수는 기본적으로 x와 y를 체인지합니다. 얘는 지수함수인데요. 당연히 역함수는 로그함수가 나오기는 하겠죠. x와 y를 바꿀게요. 먼저 x는 2 곱하기 3의 y 마이너스 제곱 이렇게 썼어요. 그 다음에 y는 이렇게 정리를 해야 돼. 그러면 우선 2분의 x가 3의 y 마이너스 2제곱이고 이제 y는 이렇게 써야 되니까 이 지수를 우리는 표현해야 되니까 y 마이너스 2는 로그 3의 x 이렇게 바꿔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y는 로그 3의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이제 뭐 답을 이거를 이제 이렇게 끝내느냐 아니면 좀 다르죠. 거기 답하고는 다르죠. 왜 달라? 이 2를 처리를 더 해준 거야. 2는 로그 3의 제곱 9거든. 그래서 밑을 똑같이 만든 다음에 9와 2분의 x를 또 곱하기까지 표현했죠. 뭐 결론을 여기다 적을게요. 로그 3의 2분의 9x 이렇게 적어봤어요. 그래서 이게 역함수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두 번째 크게 다르지 않아요. x와 y를 바꿉니다. 바꾼 다음에 y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돼. 그래서 뭐 먼저 바꾸고 시작합시다. x는 2 더하기 로그 3의 y 플러스 1이다. 그러면 x 마이너스 2는 로그 3의 y 플러스 1이다. 그러면 3의 x 마이너스 2제곱은 y 플러스 1이다. y 플러스 1은 3의 x 마이너스 2제곱. 따라서 y는 3의 x 마이너스 2제곱 마이너스 1. 이런 결과물이 두 번째 게 나오겠죠. 세 번째는 독특한 게 이겁니다. 이거 머리에 이상한 게 있어요. 이거 뭐야? 이상해. 뭐 아무튼 뭐 시키는 대로 또 해봅시다. x는 지금 이게 x는 1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는 우선은 뭐 이게 5보다 크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데 뭐 1보다 크다? 뭐 1보다 크다 뭐 이 정도를 알 수 있겠죠. 1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우선 뭐 그냥 놔두고 아무튼 x와 y를 바꿉니다. 그리고 목적은 뭐야? y에 대해서 정리해야 돼. y는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 게 우리의 목표죠. 그러면 10의 x제곱은 y 더하기 루트 y제곱 마이너스 1이야. 근데 이걸 보고 선생님 y는 어떻게 구합니까? y는 이렇게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물어봤어. 그럼 우선은 y는 이렇게 구하기 위해서 루트는 그래도 없애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요 다음 과정을 여기다가 이어서 보시면요. 우선은 10의 x제곱 마이너스 y는 루트 y제곱 마이너스 1이 됐고 이거를 제곱하면
제곱하면 이렇게 됩니다. 맞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깔쌈하게 2분의 1을 묶고 그다음에 이렇게 우선 적었습니다. 우선 이렇게 적었어요. 근데 그래서 답도 뭐 이렇게 나왔는데 거기 추가적으로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고 나왔어. 봐봐. 우선은 지금 3번 같은 경우는 의례적으로 이렇게 x의 범위가 나왔지. 그럼 x의 범위가 나왔어 방금. 그럼 봐봐. 지금 x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지금 이게 1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어. 그죠? 그러면 얘가 1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는 로그 10의 모시기는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야. 즉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는 y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야. 그죠? 그럼 y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는 우리가 x랑 y가 바뀌었죠. 정의역과 치역이 있으면 치역이 정의역이 된단 말이야. 맞잖아. 역함수니까 정의역과 치역이 바뀌어. 그래서 정의역, 치역이 원래 이거였는데 우리가 역함수를 구했으니까 x의 범위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적어주는 게 더 현명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역함수는 정의역과 치역이 바뀐다는 거 그것만 이제 기억하면 우리가 무엇을 적어야 될지 알 수 있다. 이게 3번입니다. 재밌죠? 이제 더 재밌는 거 합시다. 문제는 다 숙제예요. 이제 최대 치수인데요.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한번 이것도 이야기를 해야 돼요. 무작정 얘기할 수는 없고. 자꾸 다녀오세요. 놀고 있을게. 오늘 놀자. 아니 1분만 쉬어 그냥. 이렇게 되실 것 같아요. 졸려서? 히터를 꺼주시면 내가 꺼줄게. 감사합니다. 아주 히터가 졸음의 원인일 수도 있어. 풀겠어. 이거 왜 빠졌지? 이거 누가 나갈 때 건드렸어 또. 너 이거 발로 찼지? 실수로. 일부러 그랬지? 아니에요. 빨리, 알았어 빨리 들어가. 이제 한 40분만 있으면 밥을 먹네요. 요즘
배고파. 씨. 선생님이 최근에 살이 많이 쪘습니다. 원래는 70kg대였는데 지금 80kg대거든요. 키도 계속 크고 있고 미치겠습니다. 예? 키가 큰다니까? 키가 큰다고요? 2년마다 건강검진을 받는데 네. 계속 1cm씩 커. 2년에 1cm씩 커. 나눠주시면 안 돼요? 가져가든지 허리 잘라가세요. 예. 저는 허리 필요 없어요. 다리 떼어가면 좀 그렇잖아. 네. 아무튼 선생님 이러다가 2m 한 20년 있으면 2m 될 거야. 20년 있으면 2m면 190cm세요. 지금 187까지 컸어. 개불. 선생님 고등학교 졸업할 때 184였어. 와. 근데 3cm나 컸어. 몇십 년 동안. 그러니까 분명히 선생님 100살 정도 되면 2m 넘어. 그러면은 100살까지 살 수 있을까? 잘 모르겠네요. 살았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저번에도 얘기했다시피 여러분은 150살까지 살 겁니다. 150살에서 200살. 그러니까 젊었을 때 너무 막 살지는 마세요. 의학 기술이 더 발달하기 전에 몸이 망가지면 안 되셨습니까? 몸을 아끼세요. 자, 이제 거기 나오는 최대 최소에 대한 얘기를 한번. 이런 형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뭐 어차피 로그 함수도 같이 나오니까 뭐 같이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예를 들어서 같이 표현할게요 그냥. 그리고 방정식 부등식은 근데 이제 요 쌤 같은 경우는 문제가 지수함수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있고 그 다음에 로그 함수가 전체적으로 다 있어가지고 좀 정석하고는 진도가 조금은 다릅니다. 그거는 주의를 해주시고 지금 이렇게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지수함수 로그함수 할 때 아까 여기가 x였잖아. 근데 얘가 x가 아니고 fx 즉 x에 관한 식이야 식. 그래서 이제 뭘 물어보냐면 이런 형태에 대해서 이제 y의 최대 최소를 물어봅니다. y의 최대 최소를 물어봐. 이걸 물어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 이제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거 한마디로 a가 양 1보다 클 때 첫 번째. 두 번째 a가 0하고 1 요 사이에 있어. 이 두 가지로 나눠 생각할 건데 되게 단순해요. 이제 a가 1보다 클 때는 fx가 최대일 때 y도 최대다. 이렇게 보면 돼요. fx. 물론 fx가 뭔지는 몰라요. fx가 x가 어떤 값이 될 때 fx가 또 최대가 될지 모르지만 왜냐하면 fx는 어떤 함수잖아. 그러니까 fx가 최대일 때 y도 최대다. 그리고 fx가 최소일 때 최소값을 가질 때 최소일 때 y도 최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수함수나 로그함수 마찬가지입니다. 요 형태든 요 형태든 마찬가지야. 근데 a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는 반대 fx가 이렇게 최자를 못 쓰지 최소가 됐을 때 y는 최대 반대 fx가 최대일 때 y는 최소 이렇게 됩니다.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겠어? 봐봐. 이게 y축이고 얘가 fx축이야. 예를 들어서 그럼 지수함수가 a가 1보다 크면 이렇게 있어. 맞잖아. 그럼 fx가 가장 큰 값일 때 가장 크면 y도 가장 크다. 똑같은 얘기야. 이 축이 x축이 아니고 fx축이 된 거야. 당연히 fx가 가장 크면 y도 가장 클 거 아니야. 그치? a가 1보다 크면 fx가 제일 크면 y도 크다. 이 얘기야. 근데 a가
0하고 1 사이 있으면 감소하니까 fx가 크면 클수록 작아지는 거죠. y가. 그냥 그거야. 그게 다야. 로그 함수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a 값에 따라서 a가 양수냐, a가 1보다 크냐, 0하고 1 사이에 있느냐 그 차이만 비교하면 되는 거죠. 물론 그 전에 여러분들이 이 fx라는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은 구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fx가 절대값일 수도 있고 직선일 수도 있고 2차 함수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다는 거지. 그죠? 그래서 뭐 모든 함수를 다 알아야 fx의 최대 최소를 구할 수는 있겠죠. 뭐 그렇습니다. 이 정도야. 이거 뭐 그래프는 지워볼 거야. 요 정도? 요거는 뭐 거의 나오지만 적으세요. 그 아까 정의역 치역 막 그거 뭐야? 하여튼 요즘 말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아. 머리가 잘 안 나오지. 그럼 집에 있을 때 말을 안 해서 그래요. 그 학원 선생님들이 직업적으로 어차피 얘기를 많이 하는 직업인 거잖아. 그러다 보면 다른 데 가면 말을 안 해요. 다른 데 가서 말 많이 하는 강사분들은 많진 않을 거야. 뭐 체육 선생님, 음악 선생님, 미술 선생님은 좀 딴 데 가면 말이 많을 수도 있어. 그냥 나만의 생각이고요. 근데 뭐 국어 선생님들이나 영어 선생님들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좀 말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치? 한번 생각해봐. 국어 선생님 말 많아 안 많아? 영어 선생님 말 많아 안 많아? 많죠. 그것도 많잖아. 과학 선생님은 말이 좀 수학 선생님하고 비슷하게 많진 않아. 수업할 때는 제일 많겠지. 여러분은 이걸 적으세요. 선생님은 문제를 적겠습니다. 4-5 4-4 또 쌤, 네. 엄마가 복싱 가지 말래요. 죽여버린대요. 그럼 가지 마. 아이씨. 자, 선생님하고 저희 스파링이나 하자. 이따 10시에 옥상으로 올라와. 이 오늘 말고 선생님 연습 좀 할게. 너를 저기 얼굴 때리기 없기. 요즘 바디 맞는 게 더 아픈데 얼굴보다. 그렇지. 선생님 잠바 입고 할 거야. 두꺼운 거. 너는 저기 그냥 그렇게 써. 얼굴 때리면은 안 되죠. 근데 복싱은 원래 얼굴 때리는 거예요. 그거 얼마야? 그 얼굴 쓰는 거. 헤드기어요. 응. 네, 헤드기어는 거기서 줘서 사본 적이 없어요. 글러브는 그것도 비싼가? 비싸지 않을까요? 글쎄. 그래서 관장님이 다 통화했는데 엄마 때문에 못해요. 턱 다짐하면 좋댄다고. 그래도 당분간 가지 마. 추워서 이제 뼈도 잘 안 붙어. 그러니까 그냥 복싱은 이제 봄으로 미루세요. 자, 우선 문제 자체가 최대 최소 값을 구해라 이게 문제입니다. 네. 그러면 우선은 저기서 얘기한 것 같이 뭐 1번과 2번은 그냥 저것만 알면 되는데 3번은 조금 다릅니다. 1번은 얘를 그냥 이 자체를 fx라고 생각을 하세요. 얘를. 그죠? 그리고 2번을 봅시다. 2번은 요게 2의 마이너스 1제곱이 2분의 1이거든. 그래서 얘를 한 방에 2분의 3의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맞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이거는 되게 단순한 문제지. 이거는 그냥 지수 함수야. 그냥 지수 함수. 근데 봐봐. 얘가 2분의 3이라고 했어. 그러면 1보다 큰 값이지. 얘를 그래프를 그리면은 그냥 증가하는 함수야. 이렇게. 맞지? 그러면 2번이 더 쉬우니까 2번부터 할게. 그럼 봐봐. 지금 그래프가 증가하는 건 알겠어. 그래서 x가 0에서부터 2까지. 그럼 요 부분에 대해서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거니까 얘는 증가를 하고 있으니까 큰 거를 대입하면은 당연히 큰 값이 나오겠지. 그럼 2를 대입하면 뭐야? 최대값은 뭐야? 2를 대입하면 2분의 3의 제곱은 뭐야? 4분의 9. 여기가 4분의 9겠지. 이렇게 4분의 9다. 최소값은 0을 대입한 게 가장 작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요거 봐봐. 요 직선이죠? 요거 직선입니다. 직선인데 얘는
기울기가 음수인 직선입니다. 그럼 봐봐. 당연히 이 밑은 1보다 큰 애야. 그러면 이거의 최대, 얘가 최대가 되면 y는 최대가 되는 거고 이게 최소가 되면 y도 최소가 돼. 야 그러면 1-x가 x가 1일 때 최소야 최대야? x가 1일 때 1-x는 당연히 최소가 되겠죠. 그러면 1을 대입하면 얘가 0이죠. 2의 0제곱, 즉 2의 0제곱은 바로 뭐다? 1이다. 그게 최소값이다. 맞죠? 그 다음 x가 -1일 때 -1이면 2의 제곱, 최대값은 4다.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건 뭐 제일 쉬운 문제고. 근데 이건 좀 다르죠. 얘는 이거를 이렇게 한 번에 표현할 수가 없어. 이렇게 여러 개로 나왔을 때는 이건 무조건 치환이야. 이건 치환이야. 무조건 이런 문제는 치환이야. 어떻게 치환을 하냐면 여기 2x 제곱이 있지. 얘는 2의 x 제곱의 제곱이야. 즉 2의 x 제곱을 t라고 치환을 한다라고 봅시다. 2x 제곱을 t라고 치환하면 다시 적을게. y는 t의 제곱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은 8이야. 그래서 8 이렇게 치환이 됩니다. 맞죠? 근데 치환을 하면 항상 치환한 거에 범위를 체크해야 돼. t로 치환했으니까 t의 범위를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근데 봐봐 여기 2x 제곱을 t라고 했어. 근데 x의 범위가 2보다 크거나 3보다 작거나 같아. 그럼 t의 범위가 어떻게 돼? 줄지 말고 t의 범위는 2를 대입하면 2의 제곱 4보다 크거나 같고 3을 집어넣으면 8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문제가 어떻게 바뀌었어?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로 바뀌었단 말이야. 이게 다야.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로 바뀌었다니까. 그럼 뭐 어떻게 해? 이제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로 문제를 해결하면 되지. 그러면 완전 제곱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나서 지금 대칭축이 4잖아. 근데 여기 대칭축이 딱 끝점이야. 그러면 t가 4일 때 최소값이 마이너스 16이 되겠지. 그래서 이거의 결과 최소값은 마이너스 16. 그리고 t가 8일 때 최대가 되겠지. t가 8일 때는 0. 그게 최대값. 최대값, 최소값, 최대값. 이렇게. 그리고 항상 주의사항 또 하나가 있어. 주의사항은 이게 만약에 x의 범위가 없었어. 그러면 얘를 t로 치환하면 얘는 항상 양수야. 이건 뭐 나중에 많이 나오겠지만 2x 제곱은 언제나 양수. 그래서 t는 무조건 양수다라고 나중에 얘기하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얘는 x의 범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t의 범위도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는데 그래서 지금 요 세 가지 문제를 다 풀어봤고요. 이제 너 정신 차려. 이제 저기 밥 먹어야지. 2시에 학원이잖아. 네. 2시에 가서 수업 들으면 또 안 졸립니까? 2시가 더 취약한데? 클리닉이요. 그뭐 모의고사 볼 걸요. 선생님도 지금 국어 선생님으로 탈바꿈할까 생각 중입니다. 국어 확실히 더 재밌어요. 수학보다. 수학은 너무 따분해. 그렇죠. 근데 국어 선생님이 최고야 요즘. 그래서 국어로 전향할 거야. 국어는 1등급인데. 국어는 근데 야 국어 근데 쉬운데. 국어 너 지금 너 몇 학년 거까지 했는데? 저는 고2 거까지 다 고2 그 유무 그러면 빨리 너 자만하면 안 돼. 국어 자만하지 마. 국어 자만하지 말고 빨리 고3 거 다 해. 저 수특 푸는데 학원에서 저희 학원. 아무튼 저기 공부는 겸손해야 됩니다 다들. 잘나서는 절대 안 돼요. 아니 저 국어는 좀 잘해요. 그러니까 잘하는데 좀 방심하지 말라 뭐 이런 뜻이야. 예. 또 잘한다고 또 중간에 공부 안 하면 안 된다고 그거 얘기하는 거야. 국영수 중 유일하게 할 수 선생님 제자 중에 하나가
기억이 안 나. 아무튼 잠깐만. 수학을 맞아. 수학을 여름 그러니까 고3 6월 모의고사까지 네. 1등급을 안 받은 적이 없어요. 네. 근데 국어가 그때 좀 부족했어. 아, 그래서 한 3개월간 수학을 안 했어. 오, 성격 그래서 등급이 떨어졌어. 2등급이 떨어졌어. 수능 때. 우와. 그래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욕을 내가 바가지로 했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수학은 근데 매일 안 하면 실력이 떨어지긴 하죠. 아니 그건 뭐 사람마다 조금씩은 다르겠지. 근데 이제 한마디로 그것도 어떻게 보면 방심한 거지. 다른 거 이제 올리려고 이제 그것만 이제 또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간혹 있다. 수학 안 하면 수학 점수 떨어졌어요? 안 하면 떨어지냐고? 그걸 말이라고 해? 고3 때 얘기하는 거잖아 지금. 지금 선생님은 이건 모의고사 기준으로 좀 얘기하는 거야. 그게 왜 그러냐면 모든 애들이 다 공부를 하니까 본인이 안 하면은 자동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만약에 공부를 안 하고 유지를 하면은 걔는 초천재죠. 초천재입니다. 초천재. 되게 다들 공부를 좀 쉽게 생각하는데 이거는 그 모의고사 자체는 전국 모든 친구들과의 경쟁이기 때문에 좀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학교 안에서는 그래도 좀 보이잖아요. 내가 이 정도 하면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다라는 게 뭐 내신은 조금 보이기는 하는데 모의고사나 수능은 조금 다르죠.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뭐 지금보다는 이제 3학년 되면 좀 느끼겠죠. 물론 이제 1년만 지나면 완전 안 되실 때 있을 거야. 찌들어가지고 이제 학업에 찌들어서. 우선은 1번은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건데 1번 같은 경우는 x의 범위가 이렇게 주어졌어. 근데 이 밑을 보시면 1보다 크거든? 그러니까 이 x-1이 가장 클 때 y도 가장 큰 거고 x-1이 작을 때 y도 가장 작은 거란 말이야. 그러면 x-1은 직선인데 당연히 얘가 양수, 그러니까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증가함수잖아. 그래서 5를 대입했을 때 y도 가장 클 것이고 3을 대입했을 때가 y가 가장 작겠죠. 그래서 최소값은 3을 집어넣으면 로그 2의 2, 1이고요. 그 다음 5를 집어넣으면 로그 2의 4니까 2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번은 1번과는 관계없이 독단적으로 이게 최소값하고 x, 그때 x, 최소값하고 그때 x야. 그럼 봐봐. 여러분들이 이건 알잖아요. 이 이차함수는 최소값만 갖는다라는 거 알잖아. 네. 그치? 근데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래. 여기를 보면 알 수 있죠. 얘가 8입니다. 그럼 얘는 2의 세제곱, 그러니까 2의 세제곱은 둘째 치고 아무튼 1보다 큰 애다. 즉 얘가 이 값이 최소값을 가질 때 전체가 최소값을 가질 것이다 라고 예측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이차함수는 x-2의 제곱 플러스 8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x가 2일 때 최소값 8을 갖는데 이거의 최소값은 로그 8의 8이겠죠. 맞죠? 이게 최소값이다. 그래서 얘는 1이고 x가 2일 때 최소값 1을 갖는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는 x와 y가 양수인데 이거의 최소값을 구해라. 이거는 여러분들이 우선 로식을 봐봐. 얘가 x하고 y가 진수인데 양수라고 나왔고 이 아래식을 연산이 가능하니까 이렇게 썼어. 이렇게 썼어.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어. 이거의 최소값. 근데 지금 x하고 y가 이렇게 곱하기로 표현되는데 얘는 밑이 3분의 1이야. 그러면 이 얘기는 한마디로 이 값이 최소값이 되기 위해선 x 곱하기 y가 최대값이 돼야 돼. 맞지? 왜냐하면 밑이 1보다 작은 애니까 0하고 1 사이에 있으니까 우리는 x하고 y 이 곱의 최대값을 구해야 된다.
근데 x하고 y가 양수면서 합이 18이야. 그러면 우리 요거 기억합니까? 요거 산술 기하부등식 써야 돼요. 어? 알았어? 예. 2루트 X x와 이거 쓰면 된다고. 그래서 얘가 18이다. 그러면 x, y 2로 나눈 다음에 제곱을 하면 지금 81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최대값이 81. 그러면 최소값은 로그 3분의 1 81. 그럼 얘는 3의 마이너스 1제곱, 얘는 3의 4제곱. 그래서 마이너스 4. 우선은 최소값은 마이너스 4. 최소값은 마이너스 4입니다. 우선 마이너스 4가 나왔고 그때의 x, y인데 우리가 이게 등호가 됐을 때가 지금 x 곱하기 y의 최대값을 구한 거잖아. 그럼 등호가 되는 조건은 x랑 y가 같을 때죠. 그럼 x하고 y가 같을 때 9죠. x가 9, y가 9일 때가 바로 지금 최소값이 나오는 거죠. 최소값 마이너스 4가 나옵니다. 뭐 그냥 적당히 재밌네요. 4-6, 4-7, 4-7. 오늘은 선생님이 정석까지만 할 겁니다. 쌤은 숙제를 안 내줄게요. 그 대신에 로고까지 정리 우선 쌤 정리 다 하시고 네. 정석도 4장 유제까지 다 풀면 돼요. 우선 그게 숙제입니다. 네. 그리고 주말에 좀 부족한 사람들은 좀 더 공부를 하세요 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숙제 제대로 해서 다음에 월요일날 저희 검사할 테니까 노트에 잘 적어서 와. 예. 알겠지? 예. 대답 잘했다. 쌤 패드에 푼 건 어떻게 해요? 가져와. 예. 근데 어떻게 봐? 스샷 찍어볼게요. 너 패드 했다고? 너 그 지금 나한테 왜 처음 얘기해? 아니, 패드는 얘기 안 했잖아. 주말에는 패드로. 왜 이렇게 복잡해? 왜 규칙이 왜 이렇게? 그러니까 주말에는 그 집에 아예 못 들어가가지고. 그래? 뭘 아무튼 보여주든지 가져오든지 왜 복잡해? 그냥 노트 하면 되지. 그러면 알았어 가져와. 그럼 제대로 좀 정리 좀 해오라는 거야. 정리 좀. 예. 그래. 그다음 이제 얘기했다 나는 숙제도 얘기하고 다 얘기했어. 4-6 4-6 4-6은 1번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y는 2 로그 2의 2x의 제곱 플러스 로그 2의 2x 제곱 플러스 2 로그 2x 플러스 이게 문제인데요.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거의 최소값과 그때 x값 최소값 구하고 그때 x. 근데 이거는 보시면 알겠지만 로그 2x 얘네들을 다 치환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예를 들면 여기는 로그 2x가 있어. 근데 얘는 로그 2에 지금 얘 봐봐. 얘를 1 더하기 로그 2의 x라고 해서 쓸 수 있어. 근데 이게 문제가 있네. 잠깐만. 이거는 2x의 제곱이야? 뭐야? 이거네. 이거 맞아. 여기까지 맞아. 이게 똑같아.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제곱하면 되는데 이제 치환을 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거든. 근데 얘는 사실상 봐봐. 로그 2의 4x 제곱입니다. 그죠? 이거잖아. 그래서 얘는 지금 요게 요거야. 그래서 로그 2의 4는 2. 그리고 로그 2의 x 제곱은 2 로그 2의 x. 그러니까 로그 2x가 다 들어있어. 그럼 이제 치환하면 되겠지. 로그 2의 x를 t라고 치환을 할게요. 그럼 봐봐. 요거 한 번 더 적을 테니까 요게 t가 됐으니까 t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그 다음에 요거였지. 얘는 2t 플러스 2. 얘도 2t 플러스 2. 똑같네. 뭐 이렇게 썼어요. 이게 y야. 그러면 지금 2t 제곱
그 다음에 4t, 2t, 2t, 8t 그 다음에 2, 4, 6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항상 치환을 하면 치환한 t의 범위를 구할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봅시다. x가 2보다 크거나 같대. 그럼 얘가 2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는 t는 어떻다는 얘기야? 빨리 얘기해봐. 1보다 크고 1보다 크거나 같다야. 맞지? 잘 모를 수 있어. 왜냐하면 로그 함수를 우리 그래프 그리면 증가함수지. 그럼 x에 2를 집어넣으면 이거 1이란 말이야. 그러면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쓰면 된다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거의 최소값을 구해야 되니까 이차 함수의 최대 최소 t의 범위도 나와 있겠다. 이제 완전 제곱으로 만들어 봅시다. 완전 제곱으로 만들어 봅시다. 완전 제곱으로 만들어 봅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t의 범위가 지금 얘는 대칭축이 마이너스이잖아. 그럼 얘가 사실상 이렇게 되는데 대칭축이 지금 마이너스 2란 거야. 근데 t의 범위는 1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t는 1은 여기잖아. 그럼 1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는 이 범위만 얘기하는 거니까 이게 최소값이 되겠지. 그래서 t가 1일 때 최소값인데 1을 집어넣으면 몇이었어? 16. 즉 최소값은 16이다. 근데 그때 x값 봅시다. t가 1일 때야. t가 1, 얘가 1일 때지. 그럼 x는 2가 되겠지. 그때 x는 2다. 이렇게 된다. 1번입니다 이게. 2번은 여기다 풀어야지. 이거는 여러분한테는 지금 현재로서는 어려운 내용일 수 있지만 우선은 드러나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수업은 영상을 보내줄게요. 오늘 저녁에. 우선은 지금 y에 이것도 최대값. 이건 최대값 구하는 거야. 이건 최대값. 최대값 구하는 거야. 그때 x도 구하는 거야. 우선은 이거의 최대값을 곧바로 구할 수는 없어. 왜? 얘는 그냥 뭐 100x 제곱은 문제 없어. 그냥 이차 함수인데 뭐 이상한 애가 있어. 이거 마음에 안 들어. 근데 얘는 미치 x고 여기 지수의 로그가 또 있어. 이런 형태가 있을 때는 얘는 로그를 또 취해야 돼. 봐봐. 선생님은 오른쪽 왼쪽 우변과 좌변에 상용 로그를 취해볼게. 상용 로그를 취하면 좌변은 이렇게 돼. 그리고 우변은 한 번 더 정리를 해볼게. 이거 나누기잖아. 나누기인데 뭐 한번 그래도 한 번 더 쓰고 할게요. 이렇게 써있어 지금. 이렇게 했어. 그럼 봐봐. 우변을 정리할 거야. 우선 우변은 얘 같은 경우는 다 곱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로그 100 더하기 로그 x 제곱이 있어. 그럼 로그 100은 2고요. 로그 x 제곱은 2로그 x입니다. 그 다음 사실상 나누기는 지금 이거거든? 이거거든? 나누기 이거잖아. 그럼 로그에서 나누기는 빼기잖아. 그치? 네. 그러면 빼기 로그 x의 로그 x는 돼. 여기에 지수의 로그 x가 있으니까 앞에 곱하기로 이렇게 내려오거든? 그래서 로그 x의 제곱이 됩니다. 로그 x의 제곱. 로그 x가 똑같은 게 두 개가 있으니까 제곱이 되는 거죠. 그럼 이거를 마이너스 로그 x의 제곱. 이거 좀 지금은 어렵지. 당연히 이건 어려워. 이건 봐 그냥 봐. 지금 이렇게 됐어. 근데 봐봐. 우선은 딱 이 형태를 보는 순간 다음 방법은 생각났어. 치환을 해서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로 우리가 구할 수 있겠구나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럼 로그 x를 또 t라고 치환했어. x의 범위는 따로 주어지지 않았어요. 물론 양수인 거는 뭐 당연하다. 그럼 t 값은 모든 값을 다 취할 수 있겠구나. 뭐 그 정도는 뭐 예측을 할 수 있는 상태에서 마이너스 t 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2 이렇게 쓰고 t 마이너스 1의 제곱하고 플러스 3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t가 1일 때
최대값이 3 맞니? 여기까지 이해가? 그치? 근데 우리는 뭐의 최대값을 구했냐면 우변의 최대값이 3이야. 근데 좌변이 뭐야? 지금 로그 y의 최대값이 지금 3이 나온 거야. 로그 y의 최대값이야. y의 최대값이 아직 아니야. 너 이거 바꿨잖아. 바꾼 다음에 최대값을 구했으니까 이거의 최대값을 구한 거고, 그러면 실제로 이거의 최대값이 3이니까 y의 최대값은 10의 세제곱이 되겠지. 맞지? 그래서 1000이다. 우선 최대값은 1000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그때 x값 구하는 거니까 t가 아까 1일 때라고 그랬으니까 x와 t 사이 관계식은 이거잖아. t가 1이면 10의 1제곱, 그때의 x값은 10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 처음에 어려워. 물론 이제 어려운데 몇 번 봐야지. 봐야 돼. 집에 가서 또 봐. 이제 4-7만 하면 돼. 근데 일도 안 되고. 금방 합니다. 이거 금방이요. 10분이면 3개 다요. 이거 뭐 단축이 있어요. 그거 얘기하면 어떡해. 흥미가 떨어지잖아. 여기 바로 보여가지고. 맞아, 정석은 그게 안 좋죠? 흥미가 떨어졌어. 스타일을 좀 바꿀 만도 한데 스타일이 계속 똑같지? 정석이? 책 크기는 계속 똑같고, 책 크기는 예전에 한번 이거보다 살짝 커진 적 있었어. 정석이 이거보다 조금 커진 적 있었어. 그다가 다시 쭉 늘어졌어. 그리고 더 옛날엔 이거보다 좀 작은 것도 있었어. 이거 우리 아빠 때부터 있었던 거. 그럼 선생님 누나가 쓰던 게 80 몇 년도 거가 있었어. 근데 저 한 번에 기증을 했는데, 근데 난 되게 좀 아쉬운 게 누나랑 나랑 큰 누나랑은 나이 차이가 좀 나는데 네. 큰 누나 책을 내가 썼었어. 왜 안 사주는 거야? 나는 맨날 막내라고. 너무한 거 아니야? 왜 너네한테 그러냐고? 하소연 때가 여러분들밖에 없어요. 좀 집에서 막내가 봐. 이거의 최소값이 8. 함수 이거의 최소값이 8일 때 a 값을 구해라. 근데 항상 다 똑같아. 뭐가 똑같냐면 지금 이것을 보시면 항상 지수의 형태로 나와 있는 건 항상 양수야. 그리고 이것도 사실은 양수야. 양수야. 근데 둘 사이의 관계를 보면은 어떤 관계도 아니야 아직까지. 하지만 얘를 2의 a제곱을 이렇게 뽑아내면 2의 x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 예. 그러면 이제 역수관계를 찾았어. 얘하고 얘는 둘이 역수관계야. 역수면서 그 다음 다 0보다 커. 그러면 합의 최소값 산술기하 부등식을 쓸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산술기하 부등식을 2의 a제곱 원래 있던 거, 그리고 이것과 이거에 대한 산술기하 부등식을 쓰면은 이렇게 되죠. 두 개를 곱하니까. 그래서 곱하기가 이렇게 되고, 사실상 얘는 2니까 얘가 2의 a 플러스 1제곱이 되었는데 문제에서 최소값이 8이라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가 8이 되는 거고 얘는 2의 세제곱이니까 a가 2가 된다라고 답을 해주시면 되겠죠. a만 구하면 되는 거면 a만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예. 그다음 이번은 a가 1보다 크고 b가 1보다 크다. 이때 로그 a 제곱 b 더하기 로그 b a 제곱 이거의 최소값을 구해라.
뭐 A가 1보다 크고 B가 1보다 크다. 뭐 좋습니다. 우선은 요 2하고 이 2를 좀 없앨 거야. 없앤다라는 거는 그냥 지우면 안 되고 얘는 이렇게 얘는 이렇게 표현을 할 겁니다. 네. 그럼 이렇게 표현을 한 이유는 우선은 이 둘이 역수관계니까 우선 표현을 이렇게 한 것이고요. 그 대신에 지금 문제 자체가 이걸 최소값을 구하면은 의심은 벌써 산술기야. 근데 양수가 되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예. 그러면 A하고 B가 모두 1보다 크대. 그럼 1보다 크면은 뭐 양수긴 한 건가요? 네. 그거 어떻게 알아요? 1보다 큰 A가 1보다 크면은 증가함수인 건 알겠어. 예. 그럼 봐봐, 내가 이렇게 얘기해 줄게. 봐봐, B가 없었어. 로그 A X라고 해보자. 그러면 A가 1보다 크니까 우선 로그 함수에서 증가함수죠? 네. 근데 B가 1보다 크니까 여기가 1이잖아. 네. 그럼 B가 어떤 값을 대입해도 아무튼 양수지 함수 값은? 그래서 우선은 양수가 돼. 양수 이렇게 했어. 그러면 우리는 이제 산술기를 쓸 수 있겠다. 그래서 이 두 덩어리에 대한 산술기야 2 루트하고 두 개를 곱하죠. 그러게. 그러면 얘가 2가 되겠지. 아, 1이지. 1이 그래서 2가 된다. 근데 지금 최소값만 구하면 되는 거면 답은 2가 됩니다.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3번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지금 이거의 최대값을 구해라. 우선은 지금 여기 4x x분의 25 이걸 다 분리를 할 수가 있죠. 얘는 로그 4 더하기 로그 x 로그 25 빼기 로그 x 이렇게. 지금 솔직히 말하면 이 로그 x가 공통적으로 있기 때문에 뭐 지금부터 치환을 하는 게 또 편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나중에 치환을 해도 상관없어요. 선생님은 지금 치환을 할게. 얘를 이렇게 t라고 썼어. 그러면 지금 마이너스 t 제곱 그 다음에 t 앞에 개수가 로그 25 마이너스 로그 4 t 플러스 로그 4 곱하기 로그 25 이렇게 됐어. 이렇게 됐어. 이렇게 이거야 지금 현재 상황이. 전개한 거야 전개. 네. 근데 지금 t를 치환했으니까 또 마찬가지로 t의 범위가 중요하잖아요. 그럼 로그 x가 지금 t야. 근데 x의 범위가 이거야. 그러면 로그 4분의 1하고 t의 범위는 로그 4분의 1보다 크고 그 다음에 로그 25보다 작다 이렇게 되거든? 이렇게 썼어. 우선 요거 뭐 변형 안 시키고 이렇게 놔둘게. 그럼 이제 중요한 거. 이거에 최대값 구해야 되는데 우리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려고 하는데 요 놈이 좀 불편해. 누가 불편하대. 불편하면 우선은 이렇게 한 단계만 요것만 누가 불편하다고 했어. 그러면 이렇게 쓰면은 이렇게 썼어. 그래도 불편해. 그럼 아무튼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 거야. 그러면 얘를 완전 제곱식 만들자. 마이너스 t 하고 마이너스 하고 이거의 절반 2분의 1 로그 4분의 25 이거의 제곱 하고 그 다음 뒤에 남는 것들은 이제 이거의 제곱한 걸 플러스해서 써야 돼. 플러스 4분의 1 로그 4분의 25의 제곱인데 우선 썼어. 그리고 저거 로그 4 로그 25 이렇게 적었어.
원래 적었어. 그러면 최대값은 당연히 t가 이 값을 가질 때 얘가 최대값이겠지? 그럼 이 값을 가질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얘가 여기 안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생각하는데 들어갑니까? 예. 자, 2분의 1은 여기 루트를 집어넣으면 되잖아. 이건 2분의 5의 제곱이지. 그러니까 이 값은 사실상 로그 2분의 5야. 맞지? 맞네요. 그럼 2분의 5는 여기 사이에 들어가지? 그러니까 최대값은 우선 얘야. 그럼 이거야 이거. 근데 답은 이렇게 나오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치? 이건 아니고 잠깐만. 이건 아니야. 그럼 이걸 아무튼 계산을 해야 돼. 근데 왜 걔는 산술기하를 썼어? 아 진짜 미쳐버리겠네. 내가 지금 이걸로 치환해서 기껏 풀었는데 그래도 이게 거기는 답이겠죠. 한번 거긴 이렇게 안 풀었으니까. 아무튼 선생님은 고집을 피웠으니까 이렇게 그냥 해볼게. 봐봐. 지금 얘는요 로그 지금 사실상 얘는 2분의 5의 아까 제곱이었지. 2분의 5의 제곱이니까 앞에 빠졌지. 그리고 이걸 제곱한 거야. 그럼 얘가 제곱이 되고 얘가 4가 되는 건데 4가 되고 4분의 1이 있으니까 없어졌어. 지금 이거야. 요게 이거야. 그리고 얘는 이제 뭐야? 얘는 더하기 로그 얘는 2 로그 여기 4가 이렇게 됐네. 그럼 이것도 계산해야 돼. 이거 그러니까 이거 봐봐. 얘는 로그 5 마이너스 로그 2지? 그거 제곱하고 정리하면 그게 답이 된다는 소리야 우선. 근데 이거 복잡하잖아. 선생님이 이제 뭘 얘기한 거냐면 아직 시간 안 됐어. 뭘 얘기한 거냐면 이런 풀이도 가능하다. 이런 풀이도 가능하다라는 걸 얘기한 거지. 그죠? 가능한 거죠. 근데 이거 정리해볼까 말까? 여러분 허기 이거 그냥 해보죠. 봐봐. 지금 거지. 그러면 이거 봐봐. 이거 로그 5 곱셈 공식의 변형 생각하면 돼. 제곱 이거의 제곱에서 뭘 빼면 이야. 이거에서 봐봐. 마이너스 이거에서 요거 더하면 이거야 그냥. 맞지? 예. 맞아. 곱셈 공식 변형. 그러면 얘는 로그 5 더하기 로그 2는 로그 10이잖아. 그러니까 1이야 답은.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답은 구할 수 있는데 계산량이 엄청 많지. 그러면 그래도 해설을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우선은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x의 범위가 4분의 1보다 크고 25보다 작다는 얘기는 이게 양수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야. 맞잖아. 4x는 지금 1보다 크잖아.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x분의 25의 범위를 따져보면 이걸 x로 나누면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1보다 큰 거야. 그래서 얘도 양수야. 그죠? 그러면 지금 얘를 양수와 양수의 곱의 최대값이야. 그러면 우리가 산술 기하를 쓸 때 봐봐. 자, 이 루트하고 2개 곱할 거 아니야. 이 2개를 곱하지. 이거 2개 곱하면 뭐야? 곱하면은 뭐가 나오나? 아니 잠깐만. 곱하면 이거잖아. 제가 그 곱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랑 이걸 곱한 게 얘잖아. 예. 그 곱한 거 이게 곱한 거야. 그러면 이제 얘를 계산하면은 아니에요. 얘는 로그 x 여기 로그 마이너스 로그 x는 이제 사라지고 로그 4랑 로그 25를 더하면 로그 100 얘가 2야. 맞지? 이거 더하면 2야. 그럼 2를 나눈 다음에 제곱을 하면 이 동그라미의 최대값이 나오기를 1이라고 나오는 거지. 그래서 1인 거야. 근데 이게 생각하기가 좀 쉽진 않지. 갑자기 이걸 보고 산술기하라고 생각하기에는 좀 쉽지는 않지만 산술기하로 풀었을 때 매우 쉽다. 하지만 이렇게 2차 함수로 풀었을 때도 답은 나오긴 하지만 계산량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다 하는 것만. 그래서 여러분들은 해설을 한번 다시 보시고 유제 4-14까지 과제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숙제한 거 다음 시간에 가져오세요. 네. 네, 여기까지. 빨리 밥 드세요. 밥을 못 먹어요. 2시까지라며. 그럼 왜 못 먹어?